자, 그 다음 살펴볼 게 바로 0.1몰 NH4CN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 pH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극악합니다. 그래서 화학과에서 교수들이 학생들 기죽일 때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엔 약간 놀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런 물질을 풀 때 첫 번째 접근, 염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00% 이온화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때 염이란 말이 있는데요. 염의 뜻이 뭐예요? 염의 뜻이 뭐예요? 뭐 크게. 그렇지요.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이 있나요? 네, 바로 여기에 NH4CN에서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은 암모니움 이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CN 마이너스, 뭐 굳이의 이름은 사이아나이드, 바로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라고 하는 이온이 바로 요 CN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알겠죠? 죽습니다. 그래서 존엄.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얘를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물질을 뭐라고? 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은 물속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00% 이온하다. 이 풀이 과정을 외워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저 NH4 플러스의 초기 농도, CN 마이너스의 초기 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겠네요. 왜냐하면 1대1로 녹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100% 이온화 되면 얘 농도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100% 이온화하면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0.1이 되겠죠. 넣어준 게 0.1이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얘도 그냥 C0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해법을 좀 보자, 이런 얘기죠. 현승 알겠죠? 역시 지금 예.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하여튼 이걸 하려고요. 왜냐하면 3년기 화학에서 최종 목적은, 무조건 3년기 화학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pH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3년기 문제의 최종 목적은 다 pH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타입의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pH를 푸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풀어나가는 방식, 이 1, 염은 100% 이온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량 보존. 자, 질량 보존 전에, 평형 상태에서 존재 가능한 화학종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물에 넣으면 우선 이온화를 해서 NH4 플러스 CN-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어떤 화학종들이 생길까요? 우선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위에도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 또 뭐가 생길까요? H 플러스도 생기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생길까요? 이 OH 마이너스도 생기겠죠. 왜 또 무슨 용액이니까? 물속이니까요. 그 다음 또? 물은 계속 용매니까요. 물은 용매니까 생략할 필요가 없고. 얘는 100% 이온화했다고 가정했으니까 물속에는 없겠죠. 얘는 이 상태로는 없겠죠. 다 100%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 다음 뭐도 생기겠어요? 바로 NH3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생기네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맞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가능성, 알겠죠?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자고요. 그럼 얘도 생기겠죠? 그 다음 또? 네, HCN도 생기죠. HCN은 어떤 경로로 생길까요? HCN은 어떤 경로로 생기냐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CN-가 물에 들어오면 물이랑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 반응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 반응의 이름을 아는 사람? 저 반응의 이름을 아는 사람? 버로버로버로바. 자, 얘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한자말로? 방금 얘기했잖아. 한자말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얘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죠? 가수분해. 얘가 물을 분해시켰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물이 더해진 채로 H2를 분해시켰다라는 의미로 가수분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거를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이름을 외우라고 했죠. 최근 SBS 드라마 시청률 15% 넘게 찍고 있는 인기 드라마가 뭐가 있죠?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죠. 혹시 본 사람? 어땠어요? 무서워요. 어땠어요? 요즘 완전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여자들 난리 났거든요. 네, 집에 우리 집에 여자들 김선아하고 막 정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무섭다, 무서워 하면서 막 다 봤거든요. 완전 나도 재밌더라고. 가만히 보면 재밌더라고. 그 악귀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들이 그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악귀의 뭐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한다? 이름을 찾으려고 합니다. 악귀의 이름을 알아야 악귀를 처단할 수 있답니다. 자, 뭔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요? 이름을 알면, 이름 알겠어요? 이름을 알면 악귀도 도망간다고. 알겠어요? 이름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래서 이런 반응은 무슨 반응? 가수분해. 알겠죠? 이거 사실은 옛날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당연히 배웠지. 배운 거라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물에 들어온 CN-가 보시다시피 가수분해를 통해서 뭐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HCN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6개. 알겠죠? 저런 애들이 물속에 짬뽕이 돼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최종 목적은 누구의 농도를 아는 거예요? H 플러스의 농도를 아는 것이겠지만 그것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의 농도도 원론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변수가 몇 개라는 얘기죠? 6개네요? 그럼 변수가 6개면 몇 개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6개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으로부터 6개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6개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 내가 아까 썼다 지운 질량 보존. 자, 질량 보존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질량 보존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질량 보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식을 만들어 볼까요? 민서거스 여기서 질량 보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누구지? 시험거스. 시험거스. 시험거스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시험거스. 시험거스 보고 싶다. 잘 들려요? 시험거스. 시험. 시험거스. 그래, 잘 들린대. 시험거스 보고 싶어요. 그래. 시험거스. 자기도 시험거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죠. 그래. 우리 시험거스 보고 싶어. 그래, 좋습니다. 네. 그래. 자, 봅시다. 자, 이 시스템에서 질량 보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우선 자, 여기서 이런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NH4 플러스가 처음에 물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요. 그렇게 어떤 게 주로 될까, 어떤 게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 풀이 방법은 오차가 있는 거예요? 오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차가 전혀 없이 완벽한 수리적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빠지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고려해야 돼요? 모든 걸 고려하는 거니까 잘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얘가 물속에 들어와서 무슨 행위를 할 수도 있죠? 바로 사내리를 할 수도 있죠. 그 반응식이 어디 쓰여 있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얘가 사내리를 하면 뭐가 되기도 해요? NH3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처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사내리를 할 수도 있고. 자, 다른 경우의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쓰여져 있는 거는 이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게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질량 보존을 쓸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자, 점점 익숙해지죠?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다가 요렇게. 자, 역시나 물에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들어오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내가 손에 쥐고 있다가 팍 넣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딱 들어와서 자, 우선 뭐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할 수도 있다? 가수분해를 해서 꼴이 HCN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평형 상태에서 둘의 농도의 합은 그래서 C0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뭐 해볼까요? 그 다음 어떤 방정식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또 어떤 방정식이 있을까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또 그렇지. 바로 전하량 보존. 그러면 이 경우 전하량 보존 수식 세울 수 있겠어요? 자, 아까 전하량 보존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수용액은 정기적으로 뭐?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양전하 크기, 음전하 크기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려면 저거 어떻게 세우는지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봐. 요거 그래서 때론 전화량 보존이 오히려 간단하게 파악될 수도 있어요. 즉 최종 구해야 하는 것 중에서 양이온 따로 뽑고 음이온 따로 뽑아가지고 양쪽 합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정보 몇 개를 알게 된 거죠? 정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정보구를 찾아낸대요. 자, 그런데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6개 필요하다죠. 하나 모자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5해서 KW. 그건 H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항상 쟤를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제 원론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푼다는 얘기예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6 방정식을 풀어요. 자, 그러면 6원 6차 연력 방정식인 거 아니에요? 6원 6차 연력 방정식. 6원 다차 연력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6개를 이제 막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디 넣고 소거하고 넣고 소거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했다고 치자. 알겠죠? 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빡세다. 빡세. 그러면 이렇게 돼요. 좀 막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빼기 KW K1 K2 제곱 빼기 K1 KW K2 KW 그 다음에 K1 KW C0 H 플러스 빼기 K1 K2 KW는 0. 저 6개 소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내가 다 해봤다는 얘기겠죠? 내가 저거 다 해봤어요. 여기서?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차 방정식으로 귀결된다? 4차 방정식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 실수가 일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미니멈 30분입니다. 알겠죠? 요거 소거할 때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다가 계산 실수 나오겠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빨리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환장합니다. 알겠어요? 환장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방정식을 구해냈으니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푼다는 얘기입니까?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하건 뭐 아니면은 뭐 계산기를 이용하건 하여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H 플러스 계산하면 값이 어떤 정도로 나오냐면 바로 5.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몰 이 정도가 되고 이것으로부터 pH를 구하면 pH가 9.23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 좋다. 좋아. 자, 그럼 이때 내가 이 방법을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지금 이 풀이는 원론적으로 맞는 풀입니까? 정확한 풀입니까? 정확한 풀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쓰면 안 되는 풀입니다. 왜냐하면 요 계산하는데 30분 걸린다고 했죠. 한 문제 잡고 계산만 30분 하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풀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타입의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게 안 나오게요?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겠냐고.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저걸 딱 보잖아요. 저걸 보자마자 당연히 이 풀이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난 저를 딱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자, 계산기 있으면 해보세요. 시작. 자,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요. 근사적 방법이긴 합니다.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돼요? 승호고수 나왔어요? 이거 잘못 나와. 계산기를. 이걸 잘. 네. 나왔어요? 네. 미소고수 나왔어요? 뭐 현승고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다들 이제 계산기를 못 써서 그렇거든요. 자기 나왔어요? 보자. 5.8, 5.8, 5. 그거 나왔죠. 나왔죠. 됐죠.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민석고수 나왔어요? 계산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공학용 계산기를 다운받으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 다운받는 거 알죠? 하나 받으세요. 알겠죠? 이걸로는 힘들어서 그래요. 다이언? 다이언 됐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보잖아요. 그냥 30초 만에 풀어요. 알겠죠? 딱 보자마자 이거 끝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제 얘기 나오거든. 그러면 어떤 머릿속의 연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7 뭐부터 해볼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7 화학적 직관 활용하기. 첫 번째 1.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한다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수용액 중, 자, 이제 예를 들면, 첨가한 NH4+. 왜냐면 맨 처음 물에 얘를 팍 넣을 테니까요. 그죠? 그럼 팍 넣었을 때 만들어진 NH4+ 한 개가 산해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0.1몰 농도인데 그 0.1몰 농도 중 어쨌건 어떤 하나가 산해를 해봤다고 쳐져야 됩니다. 한 개가 산해를 하면 당연히 NH3와 H+가 각각 한 개씩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때 두 번째 이때 생성된
H 플러스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 H 플러스는 수용액 중 가장 강산입니다. 저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평준화 효과, 레벨링 이펙트라고 하는 또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어쨌건 그냥 지금 외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의 구성과 별개로 그냥 H 플러스는 물 속에서 가장 강산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NH4 플러스가 산해를 해서 만들어진 H 플러스는 물 속에서 가장 강산이다 라는 걸 인정하면 강산이라는 녀석은 반응성이 크겠어요? 반응성이 작겠어요? 반응성이 100%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산은 무조건 반응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잘 봐. 플러스 입자는 누구 찾아가? 마이너스 찾아가지. 남자는 누구 찾아가? 여자 찾아가지. 현성 아니에요? 뭐 저의 취향은 소중해요. 뭐 그런 눈빛이었는데요. 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으나 산술 평균적으로다가 알겠어요? 산술 평균적으로다가 남자는 여자 찾아가고 여자는 남자 찾아가죠. 맞죠? 그러면 산은 누구 찾아가겠어요? 그럼 당연히 산은 염기. 무슨 말 알겠죠? 염기. 그러면 이때 H 플러스는 염기를 찾아가는데,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찾아가는데, 이 경우는, 자,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자, H 플러스는 염기로 작동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산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럼 산이니까 누굴 찾아간다고? 산이 누굴 찾아가냐면 염기를 찾아가. 그런데 그 염기의 대상이 여기서 누굴 거냐고. 염기의 대상이 누굴 거냐고. 뽀로뽀로뽀로봐. OH 마이너스 어때요? 자, 물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지금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거 CN 마이너스 어때요? 자, 이것도 염기 아니에요? 염기 맞아요? CN 마이너스는 염기예요, 염기 아니에요? 얘도 염기죠. 무슨 염기를 할 수 있죠? 네,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짝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루이스 염기를 할 수도 있죠. 기억나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개념,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 개념. 네. 브랜스테드 롤이 산은 뭘 내놓는 거예요?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양성자를 내놓는 거고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라고요.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이건 화학 원 과정에 나와요. 수능 화학 원 과정에 나와요. 그 다음 아레니우스, 그 아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루이스 염기라고 하는 애가 있죠. 루이스 염기는 뭘 주는 애예요? 전자쌍을 주는 애가 루이스 염기고요. 루이스 산은 뭘 받는 애예요? 그 전자쌍을 받는 애. 알겠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맨 앞 페이지에 있어요. 맨 앞 페이지. 보면 그 산염기 정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anyway. 그래서 OH-도 염기예요, 염기 아니에요? 염기예요, 염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염기고요. CN-도 여러 가지 의미로 염기라고요. 그러면 얘가 누구 찾아간다고요? 염기 찾아가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적절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더 적절할 거냐. OH 마이너스. 이유는? 그럴 것.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물이요. 좋습니다. 네. 물도 염기인가요? 아닌가요? 물도 염기죠. 네, 물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물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 H 플러스는 누굴 찾아갈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물이랑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럼 물이랑 H 플러스가 반응하면 뭐가 되죠? H3O 플러스죠. 그런데 H3O 플러스는 그냥 H 플러스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즉 물이랑 반응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로 반응해서 만들어진 H3O 플러스는 그냥 그 자체가 H 플러스이기 때문에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랑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양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후보는 남죠, 그렇죠? 둘 중에 뭐가 적절하겠냐고. 뭐가 더 적절하겠냐. 자, 이때 강하다, 약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요. OH-는 강염기의 약염기예요. 강염기입니다. 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용액 중 가장 강염기입니다. CN-는 강염기입니까? 약염기입니까? 약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강염기고요. 그 다음에 CN-는 약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둘 중 반응성은 누가 더 크죠? 이게 크죠. 이게 크죠. 그러면 반응성이 큰 H 플러스는 누구랑 반응할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까? 바로바로바로바 이거라고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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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승우가 나중에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백년해로하고 자식도 많이 놓고 행복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궁합을 가진 어떤 여성이 미래에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여성이 하필 리투아니아 여성이야. 리투아니아 국적의 여성이야. 리투아니아 여성이야. 리투아니아라는 나라 알아요? 유럽에 있는 이렇게 좀 잘 사는 조그만 나라긴 한데 잘 사는 유럽의 어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여성이 나중에 만약에 승우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궁합을 가진 리투아니아 여성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리투아니아 여성이 한국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얘가 리투아니아로 가거나. 그러면 그 승우가 그 리투아니아 여성을 극적으로 찾아서 결혼할 확률과 그냥 한국 여자랑 결혼할 확률, 그냥 평범하게 결혼할 운명에 그냥 한국 여자랑 결혼할 확률 어디가 높겠어요? 근데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반응성은 어디가 커요? 이게 크죠. 이게 리투아니아 여자라고. 승우의 리투아니아 어떤 배필. 이거는 주변의 한국 여성.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승우는 누구랑 결혼할 가능성이 높냐고. 자, 왜냐? 지금 얘 농도 얼마예요? 초기 농도 얼마예요? 0.1이잖아요. 얘 초기 농도 얼마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얘 초기 농도. 처음에 이제 자 넣어볼까? 하나 둘 셋 팍 했을 때 그때 농도 얼마냐고. 10에 마이너스 7승 농도잖아요. 맹물이었을 때니까. 그럼 저 H 플러스는 누구 만날 가능성이 높냐고요. 뭔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화학종의 반응성이 크냐 작냐도 중요하지만 그 녀석의 농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강염기니까 얘랑 반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바로 이게 양쪽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할 것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 플러스가 CN- 반응하여 무엇을 생성해내겠어요? 바로 HCN CN-와 반응하여 HCN 몇 개를 만들까요?
몇 개를 만들까요? 몇 개를 만들까요?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한 개죠? 여기서 한 개 떨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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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얘하고요. 얘 양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둘은 양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지겠죠. 왜죠?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하나 만들어지자마자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두 개 만들면 두 개 되겠네? 세 개 만들면 세 개 만들어지겠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양은 어떻게 된다? 묘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묘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전체 평형하고 무관해.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사실 NH3, 그러니까 HCn만 놓고 보면 사실 나중에 얘가 또 뭘 할 수도 있겠어요. HCn만 놓고 보면 얘가 나중에 사내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NH3만 놓고 보면 얘가 나중에 뭘 할 수도 있을까요? NH3는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수분해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NH3가 자 한자말로 가, 한자말로 수. 그럼 뭐가 될까요? NH4 플러스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으나 요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 만들어지면 하나, 두 개 만들면 두 개니까 비슷해질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비슷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 2, 3, 4 동시에 얘하고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얘 어떻게 될까요? 얘도 비슷해지겠네요. 비슷해지겠네요. 이유는? 이유는? 뭐라고? 뭐라고? 크게. 바로 질량 보존 때문이죠. 현승이가 두 개 농도가 같다고 했죠? 자, 뭔 말이냐면 요거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 자, 이 관계는 틀릴 수도 있어야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야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야 되죠? 자, 그럼 잘 봐. 지금 어쨌거나 같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근데 누가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며.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해야지 뭐.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얘 농도하고요. 얘 농도가 비슷해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자, 전화량 보존을 쓰기 시작하면 아까 그 방정식을 푼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평상수 뭐 어떻게 해요? 부르부르부르바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K1하고 K2 곱해봅니다. 자, 저기 K1의 표현이 뭐였죠? 부르부르부르바 H 플러스 NH3 NH4 플러스 곱하기 HCN H 플러스 CN 마이너스. 이게 K1하고 K2의 정의였잖아요. 아, 또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정의된 KA 이름이 뭐였어요? 얘 이름이 뭐였어요? KA. 이제 KA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요? KA라고 쓰고 이름이 뭐였어요? KA라고 쓰고 이름. 그렇지. 사내리상수. 현승이 오늘 되게 잘하는데요? 멋져요? 바로 사내리상수죠.
그 현승이 오빠 영혼의 단짝 오빠 이름은? 김준호요? 아 준호? 아 준호. 아 그렇군요. 준호도 현승이 좋아해요? 네? 아니요. 네? 현승이 임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 산내리 상수 기억나죠? 근데 이제 산내리 상수가 두 종류라서 편의상 K1, K2로 지금 치환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짜고짜 두 개를 곱해봤어요. 뭘까요?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또 누구하고 누구 비슷해요?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럼 뭐만 남아요? 물론 근사적이죠.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사적인 방법이에요? 근사적이죠?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죠. 그래서 아까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겠어요?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아는 게 아니고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외우고 있다고요.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한다를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다시요. 뭐라고? 이제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썼죠? 어쩌 썼죠? 자, 이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 어디 갔어? 자, 그럼 이제 요 중간 지울게요. 요 중간 지운다. 에이. 자, 또 얘기만 하고 또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 다음은 1, 2, 3, 4, 5, 그 다음 6. 이게 참 묘한 게,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저 뭐냐면, 뭐야. 이 말 알아요? 우리말로 뭐라고요? 아빠, 엄마거든요. 아빠, 엄마, 그쵸? 아빠, 엄마. 왜? 선생님, 아빠, 엄마 생각하니까 흐뭇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 자, 아빠의 정의가 뭐예요? 아빠의 정의요.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은, 부모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동아시아, 우리나라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우리 선조들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보자고요. 그 정의가 이렇게 언어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옛날 한자 표현으로, 그러니까 한자가 중국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한글이 있기 전에는 표기할 게 불편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먼저 개발된 한자를 가져다 쓴 거이기 때문에 한자가 꼭 중국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어쩔 수 없이 그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넣은 거지. 그럼 얘를 분석하면 얘는 요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끼예요, 도끼. 도끼를 붓으로 쓰는 말이에요. 도끼. 그게 뭐예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이 도끼 메고 어디로 가요? 사람이 도끼 메고 산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산으로 가서 뭐 하려고? 나무에서 뭐 하려고? 장작 패서 뭐 하려고? 팔아서 뭐 하려고? 그렇지. 즉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아빠의 정의는 뭐 하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아빠도 짜증낼 때 있죠? 뭐 아닌가요? 막 휴일날 열심히 운전하시면 아빠가 막 짜증내고 하잖아요. 아, 진짜 뭐야, 이거 하잖아요. 막 길도 막히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만약에 아빠가 짜증내면서 야,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럼 네,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아빠는 네, 아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의 합이냐면요. 이거 하고요. 요거의 합이에요. 이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나중에 뭐로 바뀌게요? 이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여자인데 강조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찌찌요, 찌찌. 찌찌. 현수가 찌찌 알아요? 이 사람이. 형 잘 봐. 찌찌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찌찌를 왜 갖고 있어요? 찌찌 왜 갖고 있어요? 바로 밥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느 날 엄마께서 야, 내가 식모냐? 밥만 하게? 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정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동아시아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정의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우습게 들리죠? 그럼 생각해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극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돈을 안 벌어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정이 붕괴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돈 벌어오는 거, 엄마가 밥 해주시는 거 맨날 받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둘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지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돈 벌어 오시는 건요, 누군가가 노벨상 타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까? 더 보잘것없는 겁니까?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엄마가 밥 해주시는 거는 전 세계 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가 밥 해주시고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건 인간의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왜? 이게 없으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동아시아인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무서운 점은 잘 봐요. 이게 동아시아인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요. 잘 봐. 여기에 봐봐. 자, 이거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자, 이거 달려있어요? 여기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표시돼 있냐고 안 돼 있냐고.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만 돼 있지.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 다음 여기에 자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왜 이런 걸 부끄러워해? 우린 다 이게 있잖아. 있는 걸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병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 그지? 자, 여기 이런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잘 봐. 아버지는 나한테 유전자를 준 사람이 아버지야? 그런 게 아버지는 아니야. 나한테 유전자를 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꼬추를 통해서 나에게 반쪽 유전자를 주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 다음 난자를 통해서 반쪽 유전자를 준 게 엄마야. 그렇게 엄마는 정의하지 않아. 우리 동아시아 사람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알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한테 유전자를 준 사람이 부모야? 아니라니까. 나에게 뭘 해준 사람이 부모야?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나에게 밥 준 사람이 그게 엄마 아빠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보고 감동하는 거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보면 거기 주인공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나오지. 그놈 개차반이지. 저 같은 놈이잖아. 그놈이 아버지야. 유전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스타로드를 키워준 욘두가 아버지야. 우리는 알잖아, 누가 아빠인지. 그 영화에 나오잖아. 우린 그걸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그 생각을 하는 게 동아시아 사람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꼭 생물학적으로 남자일 필요가 없다니까. 엄마가 꼭 생물학적으로 여자일 필요가 없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어머 내 저번에 주식 산 거 2배 올랐어 얘들아 외식이다 하면 그 순간 엄마가 아빠야. 저 엄마들 중에 주식 투자하신 분 있죠? 근데 그 주식 좀 오르면 엄마 기분 좋고 떨어지면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돈 벌어 왔어. 그때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엄마가 아빠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오늘은 휴일이니까 아빠가 짜파게티 요리사 해가지고 아빠가 막 밥을 만들어요. 그럼 그 순간 아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에 대한 역할을 성 역할에 이렇게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보다 이 동아시아 특히나 우리 한반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엄마 안에 아빠 있는 거예요. 아빠 안에 엄마 있는 거예요. 즉, 한 몸이 하나의 역할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중간형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를 떠나서 이거 지금 되게 멋진 얘기 아닙니까? 멋진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를 처음 알고 나서 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처음 받았을 때 망치로 대가리를 맞는 것 같더라니까. 내가 지금껏 진짜 편견에 휩싸여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얘기 듣고 되게 감동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막 고추 끓이고 짬지 끓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아니 고추도 있고 짬지도 있고 그런 거지 하여튼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anyway. 자,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의 가정이야. 가정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이야. 돈도 잘 벌어. 엄마는 하버드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어. 하여튼 잘 사는 집이야. 근데 그 집에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되게 멋있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아기들이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갑자기 휴직을 해. 왜냐? 아무래도 아기가 맨 처음 꽝 태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엄마의 찌찌가 중요하잖아.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찌찌 먹고 그게 막 방금도 성 역할이 없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성 역할은 이게 사실 대체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엄마가 찌찌를 물리고 우리 애기 엄마가 찌찌 먹고 이렇게 막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 받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둘이 부부가 이 아기들이 맨 처음 클 때는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엄마 위주로 육아를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는 엄마가 딱 휴직을 해. 그래갖고 엄마가 집에서 애들 막 하고 해.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은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 가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빠가 회사를 정리해. 회사를 정리해가지고 아빠가 회사를 딴 사람 팔아. 정리해. 그런 다음에 엄마가 복직해.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해. 그래서 아빠가 애들 학교도 픽업하고 애들 밥도 만들어 먹이고 아내 퇴근하면은 아빠가 주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바꿨냐 했더니 초등학교 전에는 그 엄마의 따뜻함이 더 중요하겠지만
애들이 학교를 가는 순간 이 애들의 사회생활이 앞으로 이 애들의 생존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회사를 운영해왔던 아빠가 애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애들의 생존력을 키우는 데 더 중요하다라고 둘이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바꿔서 엄마하고 아빠 자리를 바꾸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 보고 내가 엄청 감동받았다니까. 그래서 와, 야, 이게 그것도 야,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아빠가 돈도 많고 엄마가 변호사라 저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오만가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알겠죠? 근데 꼭 그렇게 살라기보다는 뭔가 깨닫는 바가 있죠. 여러분도 알겠죠? 네,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 자, 6. 중간형. 중간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자체가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로 동시에 작용 가능한 물질을 뭐라고 한다? 물질을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동을 한다? 뭔 말이냐면요. 지금의 경우 이거란 얘기입니다. act as 산. NH4 플러스가 물에 맨 처음 녹아 들어오죠. 그럼 물에 맨 처음 녹아 들어왔을 때 얘는 가장 1차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맨 처음 1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그리고 act as 염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CN-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1차적으로 뭔 일부터 하겠어요? 자, 처음에 따닥 녹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1차적으로 이걸 할 거고 CN-는 1차적으로 뭘 하겠어요? 나중에 평형이 억수로 복잡하게 진행된다 한들 CN-는 맨 처음 뭐부터 하겠어요? 이거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H-를 만들죠? 그게 합쳐져 있는 얘가 중간형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중간형에서는 이럴 때 H 플러스는 요렇게 된다라는 걸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 주어져 있는 물질이 산으로도 작동하고 염기로도 작동하는 시스템에서는 H 플러스가 이런 꼴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 H 플러스는 놀라웠게도 초기 농도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구나. 왜? 여기 시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뭔 말이냐면 초기 농도가 0.1몰이었잖아요. 근데 0.01몰이어도 이수식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저 주어져 있는 중간형에서 나타나는 희한한 성격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대답. 자, 그 다음 공통이온 효과는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가도세요.